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모레 이뤄집니다. 춘천 고은리에 추진되는 행정복합타운은 강원도가 가장 공을 들이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의 구상 등을 취재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더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모레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보다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를 모레 오전 10시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약 3달 만입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이 지검장 등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 소추됐습니다. 지난달 12일 변론기일에서 최 원장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며 탄핵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히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부당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도 최종 진술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사건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하는 건 소추권 남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다른 탄핵 사건의 선고 일정을 먼저 잡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집회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법 폭력 집회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미리 경고한 겁니다. 최 대행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 대행은 또한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면서 추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합니다. 여야가 정부를 제외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해 추경 내용 등을 논의하는 상황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자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은 결코 의료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대행은 갈등을 줄여나가면서 의료개혁에 매진하겠다며 의대생들을 향해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제2요구 시한은 이달 15일까지로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따로 열어 법안 공포나 제2요구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와 천막 농성 등 여론전을 펴면서 탄핵 심판 인용 촉구를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총력 투쟁에 맞대응 없이 차분하게 혼란 수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전국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국민의힘은 야당의 장외투쟁 돌입에 맞대응하지 않고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정치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애 투쟁을 하거나 장애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탄핵 선고 전후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에 대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신윤계를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 24시간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데 대해선 각자 소신에 따른 판단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장외 총력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원 선수별 기자회견에 일부는 삭발과 단식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탄핵에 조속한 인용을 위한 대여론전 확산하는데 당이 총력을 기울이자 한 단계 좀 높아진 민주당 의원들 전원의 의지를 보이는 그런 행동전을 좀 벌이자. 저녁부터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천막 농성을 벌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로 행진하는 장애 투쟁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오늘 국회 가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발 안건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춘천 고은리에 추진되는 행정복합타운은 강원도가 가장 공을 들이는 사업입니다. 동시에 사업성이 있는지가 지역의 가장 뜨거운 감자기도 한데요. KBS는 논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업의 현실성과 미래성을 직접 따져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사업 구상은 뭔지, 또 현실적인 전망은 어떤지를 이청초, 박상용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나들목 인근의 땅. 2022년 12월 강원도는 이곳을 강원도청 신청사 자리로 낙점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새 도청을 중심으로 이 일대를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10만 제곱미터인데요. 기왕 하는 김에 100만 제곱미터로 키워서 사업 면적을 다 합치면 10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140여 개 크기입니다. 사업비는 9천억 원이 넘습니다. 먼저 1단계로는 도청과 도의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강원도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을 옮깁니다. 마지막 3단계로 일대 상업 업무지구 등으로 나눠 개발합니다. 4,700여 세대가 입주하는 주거단지도 들어옵니다. 강원도는 이 사업이 강원도 인구 200만 명의 발판이 될 거라고 밝힙니다. 땅 분양과 공공기관 입주로 최소 600억 원의 수익까지 날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안동으로 경북도청을 이전하며 신도시를 만든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경북도청이 300만 평인데 우리 강원도청을 30만 평으로 지금 그 10분의 1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평 정도의 행정복합타운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전국에는 도청 이전을 계기로 추진된 도심 개발 사업이 여럿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복합타운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이 어디까지 왔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박상용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경상북도 안동과 예천에 걸쳐 있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2010년 대구광역시에 있던 경북도청을 옮기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조 1천억 원. 1단계로 경북교육청 등 공공기관 50여 곳 이전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빈 땅 곳곳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다 지어놓은 상가들도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병원이 너무 모자란 게 불편했고, 첫째가 이제 유치원에 갈 나이인데 유치원 지원을 했을 때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어린이집을 가게 됐어요. 공공기관이 들어선 뒤에도 정작 인구 유입이 기대보다 훨씬 더디기 때문입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는 첫 계획 당시 인구 10만 명이 사는 자족도시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사업 10년이 넘도록 인구는 2만 5천여 명 수준, 목표치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2단계 사업 분양률은 24%,
전체 사업 면적 10.9제곱킬로미터 가운데 70%는 여전히 빈 땅입니다. 공공기관, 산업단지, IC 이런 편리성이 되지 않으면 자족도시가 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남 도청 이전과 함께 추진된 내포 신도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충남개발공사와 토지주택공사가 2조 5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18년 동안 이어진 공사는 올해 모두 끝납니다. 하지만 10만 명을 목표로 한 인구는 4만 명 수준. 행정타운과 주거용지를 제외하면 상업,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률은 5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이전만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개발 효과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원도심의 공동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민들이라든가 갈등 해소라든지 인구 유입 효과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것이 오랫동안 어떤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장밋빛 전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다자녀 정책의 실효성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실제 다둥이 가정이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들어볼 텐데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는 되레 아이가 많아서 눈치 봐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등원을 준비하는 아이들로 거실이 북적입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침을 먹다가도 금세 까르르 웃으며 장난치기 여념이 없습니다. 9살 하유리부터 7살 현석이, 6살 소유리, 4살 은석이와 2살 다유리까지 다복한 5남매 5둥이네 집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다둥이 키우기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지금 사는 주택은 10번을 거절당한 끝에 겨우 구했습니다. 아이가 5명이라고 해서 집을 안 해준다? 라는 생각은 처음이어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여행 한 번,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식당에서는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고 눈치를 주고 숙박업소는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가 안 납니다. 요즘 펜션 한번 가게 되면은 그냥 좀 아이들이 많다고 안 받아주셔요. 떠들고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런 시선 때문에 나가서 외식은 다 안 해요. 실제로 갈수록 많은 숙박업소들은 2명을 요금 산정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면 추가로 내야 할 비용도 뛰어오릅니다. 4식구만 넘어가도 기준 인원 초과라며 받아주지 않는 곳도 허다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하지만 정작 사회적 환경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별 사업장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근본적이고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자녀 가정이 더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사망보험은 가입자가 사망을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고령화 추세 속에 목돈이 오래 묶인다는 생각도 최근 부쩍 많아졌는데요. 사망보험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연금처럼 받는 길이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이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동화는 사망보험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연금형과 서비스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연금처럼 매달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경우 70%인 7천만 원을 유동화하면 65세부터 매달 약 18만 원을 받고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게 됩니다. 서비스형은 보험금 대신 요양시설 비용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받는 방식입니다. 유동화 지급 중에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남은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유동화가 가능한 사망보험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나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보험 등입니다.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은 안 되고 9억 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도 제외됩니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 연금화나 서비스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 가운데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동화를 신청하는데 추가 비용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탈모 치료나 가슴 확대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해외 직구식품을 살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위해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홍성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탈모 치료나 가슴 확대 효과를 홍보하며 판매하는 해외 식품입니다. 식약처가 이들 제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나 의약 성분 등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이나 원료 296종을 정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 식품의 경우 20개 제품 중 11개에서 위해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대표적인 위해 성분은 탈모 예방에 주로 쓰는 의약품 성분 파바로 과다 복용하면 간과 신장에 부작용이 유발됩니다. 가슴 확대 식품의 경우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가 확인됐습니다. 오남용하면 구토와 현기증, 간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위해 성분이 발견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 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식품을 살 때는 반입 차단 원료나 성분이 표시돼 있는지 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누리집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강원도시 군마다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구축과 체제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동해시 망상해변 인근에 조성된 스포츠센터입니다. 400제곱미터 규모로 최대 100명까지 한 번에 훈련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가 지난 1월부터 대규모 체육대회나 전지훈련 참가 유소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6면 규모의 테니스장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체육시설을 잇따라 확충하고 체제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4박 이상 우리 시에 체류 숙박하는 전지훈련팀에게는 공공시설 사용료 면제,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한 팀당 최대 400만 원의 체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강릉시도 올해 대규모 대회 발굴과 홍보에 나서는 등 강원도 내 시군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들이 연이어 스포츠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규모 체육대회나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2028 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강원 지역 체육 인프라는 잘 갖춰졌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첨단 기술 접목과 전문성 확보 등은 추가 과제로 제시됩니다. AI 그리고 스포츠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면 선수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전지훈련팀이 생활인구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정부가 수입산 목재 펠릿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증하는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로 수입산 목재 펠릿으로 발전하는 강릉의 영동에코발전본부가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지역사회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지난 1973년 준공된 영동에코발전본부입니다. 연간 90만 톤에서 110만 톤의 목재 펠릿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석탄을 연료로 썼는데 1호기는 2017년, 2호기는 2020년에 목재 펠릿 발전으로 전환했습니다. 석탄보다 오염물질이 적은
바이오매스로 교체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목재 펠릿 가운데 수입산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발전소 측은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연간 사용하는 목재 펠릿의 70% 이상을 수입산을 사용 중인데 비싼 국내산을 대신 쓰기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행정 예고가 현실화되면 2년 뒤 1,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발전 중단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가동을 멈추거나 폐쇄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결국 최대 소비처가 없어지면 국내산 미용 목재 펠릿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며 결국 모두를 공멸하게 할 수 있다. 600여 명의 지역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공공발전소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며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연료를 공급하는 임업 종사자, 운송업체, 관련 서비스 기업 등 수많은 지역 경제 주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 부처가 오랜 기간 논의해 어렵게 마련한 개선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최종 결론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춘천 공동행동은 오늘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의 결정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기자회견 이후에는 춘천 거두 사거리로 자리를 옮겨 탄핵 심판 선고 날까지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습 환경을 만드는 2025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기본 계획을 추진합니다. 먼저 서울과 인천, 경북 등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과 인공지능 기반 교수 학습 플랫폼을 개발해 교육에 활용합니다. 이와 연계해 강원 학생들의 특성에 맞춘 평가와 진학 특화 서비스도 만들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 강원경찰청 등이 오늘 춘천 봉의초등학교 앞에서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범 운전자 회와 녹색 어머니 회 등 교통협력단체 회원 등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의 등교 시간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와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 등을 홍보했습니다. 춘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컨벤션 센터에서 이금선 이사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금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이사장직을 맡아왔으며 올해 초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새 임기는 2027년 3월까지입니다. 홍천군이 이달 13일까지 화재 안전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접수합니다. 이 사업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에서 화재가 날 경우에 대비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요양병원 등 24시간 상시 운영시설로 규모는 시설당 3억 원이며 총 사업비의 20%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춘천시의 노인복지관들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 복지관은 춘천의 동부와 남부, 북부, 소양강댐 노인복지관 등 4곳입니다. 이 같은 평가는 시설과 환경, 시설 운영 등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원주입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원주시 문막읍 동아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산림 3,0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 이천시 40살 지모 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영월고된 오늘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와 드론 실증도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올해 4억 원을 투자해 신림면 황둔리 일대 캠핑장에서
드론을 이용한 음식 배달 안전성을 실증하는 등 레저 산업 접목 방안을 찾습니다. 영월군도 4억 원을 들여 올해 11월까지 드론 활용 소나무 식재 시스템을 구축해 산림 특화 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원주시 호저면 광경리 일대에 원주 스포츠 가치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460억 원을 투자합니다. 스포츠 가치센터는 9,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다목적 운동장과 스포츠 전시 체험 시설, 유스 호스텔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현재 65%인 불온산업단지 분양률이 올해 말엔 90%를 넘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7년 임시 개통을 목표로 하는 영동고속도로 불온나들목 신설과 불온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으로 기업 분양 계약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 불온산업단지는 1,600억 원이 투입돼 60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이어서 강릉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삼척시 성내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2천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또 구기름 관리소 소속 70대 진화대원이 헬기 진화 작업 중 부러진 나무에 얼굴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디를 태우다 불이 번졌다는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릉시 의회에서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강릉시 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이용래 강릉시의회 의원은 10분 자유 발언을 통해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릉시도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천억 원으로 책정됐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협조를 강릉시에 요청했습니다. 정선군은 오늘 정선군청에서 동부지방산림청과 강원랜드, 대한육상연맹과 함께 운탄고도의 육상 전지훈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해발 1200m에 위치한 운탄고도를 육상선수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특히 정선군은 다음 달부터 화전령에서 도롱이 연못 1km 구간의 달리기 코스를 정비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해 대한육상연맹에 등록한 선수 가운데 1,000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공직자 이탈 방지를 위해 다양한 후생 복지 시책을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공직자의 조직 적응력 제고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휘부와 정기간담회, 새대기 특별휴가, 장기 재직 휴가, 출산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안에 생일 특별휴가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속초시를 퇴직한 8, 9급 저연차 공무원은 모두 4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에 대해서 들어보는 알찬 생활입니다. 요즘도 세금 시즌입니다. 세금은 용어나 신고 방법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알찬 생활에서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세무 관리의 중요성과 3월에 꼭 알아두어야 할 세무 관련 정보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태환 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세금과 관련된 용어는 좀 들어도 그때뿐이고 좀 지나면 다시 이게 뭐였더라 하는 맞습니다. 용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어떤 세금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일부러 납부를 합니다. 그걸 이제 원천세라고 하는데 이 원천세가 나중에는 연말정산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로자 외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도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월급 받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네. 잘 내고 네. 나중에 잘 챙겨서 잘 돌려받으면 된다 그렇죠. 이거지만. 그때 누락되는 예. 거 없이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절세 개념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내는 법인 쪽에는 이 절세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분명히 아주 큰 돈이 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절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절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세금 구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세금 구조는 일단 1년 동안 번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일정 퍼센트를 납부하는 것인데요. 네. 이때 당연히 절세를 위해서는 비용이 많아야겠지요. 근데 비용이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비용에 관련된 증빙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을 잘 챙기셔야 되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각종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했다라든지 창업을 했다라든지 뭐 투자를 했다라든지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면은 절세에 조금의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고 기한을 잘 준수하는 게 또 가장 그렇죠. 중요할 것 그게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3월 중에 꼭 챙겨야 되는 세금 신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3월은 일단 법인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이제 뭐 법인세 신고 납부라고 해서 말 그대로 모든 법인들이 3월달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1 사업년도 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인데 네. 이 1 사업년도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정관을 통해서 이 1 사업년도를 뭐 2월부터 그 다음 연도 1월까지로 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1년을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3개월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외에도 이제 법인세 신고와 연계되어서 뭐 경영공시라든지 아니면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거의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경우가 네, 많죠. 통상적으로는 많은 법인들이 1월부터 12월까지가 1 사업년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3월 달에 가장 많은 법인들이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고 있고 예. 그 외의 법인들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한 3, 4월쯤에 네. 법인 신고도 많이 하고 잘 맞습니다. 챙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기간을 깜빡해서 뭐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가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예, 그거 잘 챙겨야 되는 거죠. 네, 기간을. 이거는 뭐 내가 너무 영세하다, 뭐 매출 별로 없으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규모가 작던 크던 그런 걸 따지지 절대 않고요. 예. 무조건 작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태료 발생이 안 되려면은 꼭 기간을 잘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법인세 신고 대상자는 그럼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법인세 신고 대상자는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는 모든 법인이 법인세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 합자회사, 협동조합,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모든 법인들이 법인세 신고 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신고 방법은 그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재무제표가 없는 상태에서 법인세 신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정확히 뭐 어떤 건지 요즘은 뭐 보통 많은 분들이 잘 알고는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으셔서 재무제표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작성된 서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서식들을 반드시 법인세 신고할 때 첨부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 거기 또 여러 가지 또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네. 예, 많은 것들이 첨부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인의 형태를 좀 보면 네.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협동조합 경영공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비슷한 기간 안에? 맞습니다. 뭐 협동조합 경영공시는 4개월이라서 4월달까지도 해도 되지만 보통 3월달 법인세 신고 끝나고 바로들 하시거든요. 네. 이 협동조합 경영공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협동조합 경영공시가 뭐냐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해서 협동조합이 1년간 사업을 했던 결산 내역이라든지 운영 관련 사항들을 경영공시를 하셔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예. 근데 이 경영공시를 뭐 모든 협동조합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협동조합 중에서도 조합원 수가 200명 이상이거나 예. 아니면 결산 보고서상 출자액,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본금이 30억 이상인 일반 협동조합은 경영공시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네. 만약에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일반 협동조합은 네. 경영공시를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영 공시 대상이므로 이걸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되는 걸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는 그 사회적이란 말이 붙으면 이제 비영리죠. 그렇죠. 예, 비영리를 그러다 보게 보니까 되는 더 좀 거고요. 깐깐하게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깐깐하게 보기도 하고 일반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가려면 관련 정부 부처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더 깐깐하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라는 말이 뭐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가 어떤 거냐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중 특정 법인이 설립 및 운영 사항에 필요해서 출연받은 재산을 보고하는 보고서인데요. 예.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근로자분들도 계실 거고 사업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저희가 기부를 하잖아요. 예. 그럼 기부를 받은 법인이 이 기부금을 어떻게 어디에 잘 썼는지를 보고하는 것을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이제 경영 보고 같은 걸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법인이라고 말씀드린 이런 특정 법인은 모든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법인은 종교, 학교 및 유치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네. 의료법인 기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법인들은 이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예. 공익법인도 있고 이제 협동조합도 한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그렇죠. 있는데 네. 이거는 그 해당 기관을 찾아가기 전에 그 홈페이지에서 다 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일단 네. 제가 협동조합인지 사회적 협동조합인지는 이제 법인 등기나 업체 명에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법인명을 일반 협동조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네. 일반 협동조합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쓸 수 없고요.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공익법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특정 법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우리 법인이 기부를 받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지 이걸 좀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강조하는 이유는 마을 기업도 있고 또 1인 기업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죠. 좀 자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맞습니다. 과태료 발생 때문에 네네. 예,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 모두 대상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신고가 될 것 같은데 이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깁니까? 일단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으셔야 될 텐데요. 만약에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하든지 뭐 나중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게 되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법인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할 때 재무제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무제표가 없으니까 향후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좀 큰 불이익을 받게 되실 거고요. 협동조합 경영공시 같은 경우에는 경영공시 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뭐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또한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가산세는 발생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금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관련된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한 내에 꼭 제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3, 4월에 꼭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내륙과 산지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1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은 공기가 탁했지만 내일은 밤부터 전국 곳곳에 황사까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1도, 원주 4도, 강릉 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춘천과 평창 12도, 원주 13도, 강릉과 동해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일교차가 크겠지만 낮 동안에는 포근한 봄 날씨 느끼기 좋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곳곳에 비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를 수집합니다. 둘째, 불법 합성물이 유포된 경우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하고 캡처합니다.
셋째, 증거 확보 후 SNS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넷째, 112와 여성 긴급 전화에 도움을 요청하며 학생은 교내 지원센터를 이용합니다. 다섯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합성물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불법 합성물 범죄,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공모전 꼭 따낼 거야. 너라면 분명 멋지게 해낼 거야. 주제 파악이 안 되세요? 우리 진아가 결혼해서 애나 봐야겠어요? 네가 데리러 와줘야 돼. 갑자기 뭔 소리야? 노아가 공원 연못 앞에 있어. 나 보고 싶어서 마중 나온 거? 아, 참. 이제 애 아빠 자리까지 대신해 주려나 봐? 난 원래 내 자리를 찾으러 온 건데. 뭐야? 좀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수업 같아. 삼국시대. 진짜 통일실래? 정답은? 와! 가슴이 뛰네요. 책 내용은 뭐예요? 끝까지 다 안 읽었어. 아니 책장만 남기면 나오니? 책만 넘기면 나와? 지금 살아계셨으면 그때보다는 내가 잘했을 건데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엄마 바빠? 나 급한데 신분증 좀 찍어 보내줘. 정부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서부지검 금융팀입니다. 금융사기 사건 조사 중인데 계좌랑 비밀번호를 보내주세요. 이런 전화나 메시지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황하지 말고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지인이라며 접근해 신분증이나 카드 정보 등을 요구하면 먼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공공기관이라며 전화로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면 즉시 전화를 끊습니다.